저는 오늘 한여름 무더위도 쉬어가는 아름다운 천년고찰 화성 용주사에 왔습니다. 주지이신 성효 스님께 옛 이야기를 청하기 위해서지요.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우리 용주사가 또 화성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효행 근본도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용주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래는 신라 문성왕 당시에 이 산 전체죠. 화산 전체인데 본래는 가량사라고 이름이 달랐었는데 여기 이제 정조대왕의 22대 왕인가요? 오면서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면서 용주사가 다시 재건축, 불사가 시작됐던 거죠. 네, 스님, 그럼 이곳 도량 용주사와는 언제 처음 인연이 되신 건가요? 출가에서 본사를 스님들은 정하는데 82년도 여주 신륵사에 살면서 수계를 하게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본사가 용주사가 된 거죠. 네,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인연이 되셨는데 주지소임을 맡으신 건 언제부터셨을까요? 지금 한 1년 좀 넘었고요. 말사인 용인에서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 관음사 교구장을 맡았었고요. 저희 말사들은 한 100여 개 사찰들을 관리하고 같이 또 불사를 하고 좋은 기능을 하도록 독려하고. 네, 스님, 그러면 저 용주사 좀 구경시켜 주시겠습니까? 가시죠. 네. 신라시대인 854년 창건된 용주사는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되었다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중창했습니다. 낙성식날 정조 임금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고 용주사라 이름했는데요. 이후 용주사는 효심의 본찰로서 다양한 대중포교 활동과 더불어 효행교육원을 설립해 불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출가입니다. 그 출가 인연과 출가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생의 모습으로는 어려서부터 동네 위에 있던 사찰을 늘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따라가서 거기서 자고 오기도 하고 늘 친숙했던 것을 경험했고요. 커서는 이제 광주에서 학교 다닐 때 본래는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런데도 나는 거꾸로 사찰에 가고 하면서 불자로서 어떤 배움을 이어왔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5.18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된 거예요. 너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보게 되면서 세상이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때 이미 저도 죽은 목숨이었고 몇 번의 위기를
지나쳐서 살아있는 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생사 문제는 그때 내려놓은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오히려 안 들고 너무 큰 혼란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실행에 옮긴 게 결국은 불교적 소양을 통한 또 스님들과 상담을 해서 출가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1981년에 스님께서 출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출가 결심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어떠셨나요? 부모들 속은 뭐 다 똑같겠죠. 6남매 중에 막둥인데 가운데가 다 또 딸들이에요. 거기다 막둥이 아들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힘드셨겠죠. 모친이 좀 일찍 가셨는데 가실 순간까지 늘 매일 우셨다 그래. 속긴. 학창 시절에 이미 생사의 문제를 내려놓으신 성효 스님. 스님께 출가 수행자의 삶에 대한 소회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출가는 잘했다. 수행이 없으면 안 된다. 누구든 어떤 삶을 살든 수행을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든 이것을 수행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어서 싸우는 거거든. 단순한 건데 이것이 수행인 줄 받아들이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받아들임, 지혜로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바꾸는 거잖아. 그것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믿음도 없고 다시 말하면 뭐가 없어.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하지. 솔직히 진솔하게 얘기하면 뭐가 없어.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해. 그런 것에 끄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옛날 그 선비들이 죄를 넘고 해서 가다 보면 뭐 주막도 들리고 뭐 노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잘못 인연되면 과거도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길을 간다는 것처럼 또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려워. 길을 가는 것은. 왜냐하면 좌우 불필요한 것을 보지 않고 자기 갈 길의 세계만 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 스님의 은사 스님께서는 어떤 어른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유명한 분이에요. 뭐 스님들은 누구나 잘 아시는 스님이고 또 종단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분이고 총무원장을 지내시고 종단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시고 또 청소년 교육, 포교 이런 쪽에 가장 그 마음을 쓰셨던 어른이시고 매우 철저하시고 효심이 또 매우 강하셨고 모친을 절에 모시고 밑에 이렇게 상자들이 부러울 정도로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시고 보살펴 드리고 하실 때 보면 뭐라고 얘기를 그렇게 정답게 늘 하시고 두 분이서 나누는 게 너무 부러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분야, 종단, 목적이 뚜렷하셨고, 호교라는 청소년 교육이라는 또 승가 교육,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승가대도 저도 같이 참여해서 이전하는, 지금 김포 학사가 있게 된 게, 저희 스님의 결단력으로 시작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행정, 정치 이런 쪽에 탁월한 어른이셔서 한국 불교를 위상을 또 세우는데 지극히 노력을 하셨다는 것. 네, 그 은사 스님께서 주셨던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은사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여름이라 더워서 칠륵사를 갔는데 땀이 막 나고 해서 샤워를 하고 왔더니 당신이 입었던 그 기지 승복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죠. 모직으로 된 승복을 한 벌 주시더라고. 근데 키는 나보다 조금 작으셔요. 조금 작으셔서 보니까 잘 어울리는 거라. 그러니까 행자인데 너무 이렇게 틀이 잘 어울리니까 저게 어디 행자냐, 저게 말사 주지 같다. 행자에도 깨끗하게 좋게 입으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율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것이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머리 쓰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고 늘 이제 또 서울하고 이렇게 생활을 종단 일을 오랫동안 해오시다 보니까 그런 인연들 또 아주 소박하시고 당신 혼자서는 아주 소박하시고 그런 또 효심 있는 거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한테는 매우 이제 큰 가르침으로 와닿았던 거고. 효행 근본도량 용주사를 이끌고 계신 성효 스님은 월암당 정대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삼위계와 1987년 구족계를 수지하셨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나란다 축제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청소년 신행에도 관심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신심을 길러주셨고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대중포교와 전법의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스님, 출가하신 뒤에 공부와 수행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공부는 수행자로서는 절대 목적이고 절대 가치를 이루어야 되고 그게 출가의 어떤 절대 목적일 텐데 출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를 다니긴 했지만 실제 그것이 완성되는 계기는 광주에서 살았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민주항쟁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젊은 사람이 느껴야 되는 감정 중에 가장 충격이 아니었을까. 다 뭐 우리 그때 당시 학생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큰 혼란을 겪으면서 어떤 국가라는 개념 또는 생사라는 문제 뭐 굉장히 복합적으로 혼란스러웠죠. 그 과정에서 결국 느껴지는 것은 생사 문제. 젊은 사람으로서 느낄 수 없는, 느껴서는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러면 그 1981년에 이렇게 출가하신 뒤로 출가하심으로써 어쨌든 그 1980년대에 있었던 상처라든가 생사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좀 이렇게 가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경전 같은 걸 그때 당시 뭐 금방 외워버려요, 저는. 금방 외우는데 일하는 건 시골에 살았으니까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뭐 삽질, 괭이질이고 지게질이니 뭐 다 해봤거든요. 그럼 그런 걸 다 해봐서 다 잘할 수 있는 거야. 절에 와서 보니까 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잘했었고 그래서 뭐든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루도 빼지 않고 풀 뽑기 아침에 청소하기 이런 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 스님께서 이제 또 제자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스님 제자분들께는 또 어떤 말씀들을 좀 자주 들려주실까요? 내가 쉽게 말하면 부처를 내가 담겠다는 건데, 내 그릇에 부처를 담겠다는 건데, 내가 그 부처를 담을 그릇이 돼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죠. 전 단계, 환경적 요소 또는 내가 그 가치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 각오, 신심, 분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쉬운 조건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정진을 해야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전에 그 해인사 성철 큰 스님이나 그런 결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완벽하게 버린 상태니까. 나를 완벽하게 없애고 원력의 틀 속으로 부처라는 큰 나라는 작은 것에서 완벽한 큰 것을 얻겠다는 것은 쉽겠습니까? 그 나를 없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이면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끝없이 우리 역사 속에서 다투는 게 나라는 존재와의 어떤 우리 뭐 육아나 도가나 할 것 없이 싸웠던 게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수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성효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을 굳건한 원력으로 살아오신 스님의 삶이 존경스럽고 참으로 커 보였습니다. 한편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일 또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작은 일 하나도 지극한 마음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발심을 다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스님, 저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에게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출가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턴을 한 거잖아요. 속가의 삶을 접고 그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길이라는 게 완성된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주변에 많은 유혹들, 또 여러 가지 틀이 사방대 놓여 있어서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을 정말 좋은 길을 만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찾고 만들어내는 것이 출가다. 그 후학들을 위해서 올바른 출가 정신과 그리고 진정한 출가 수행자의 모습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원형이죠. 근데 출가는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없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고, 그래서 삭발을 하는 것 같아요. 삭발을. 없다라는 것,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뜻이 되고, 그 스스로 수행자는 늘 아침이면 머리를 쓰다듬어서 만져보라 그러죠. 없다 말이야. 다 부질없는 것이니 그런 부질없는 것을 쫓지 말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목적한 원력의 길을 정말 끊임없이 목숨 걸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없다에서 시작해서 없다로 끝나는 출가 수행자의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올바른 자세로 정진하며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오신 성효 스님의 포교와 전법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